첫 번째 가보죠. 예,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같은 날, 두 별이 치다. 먼저 배우 변희봉 선생 그리고 노영국 씨가 오늘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지금 나가고 있죠. 변희봉 선생,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렇게 불렸던 분인데, 저는 이 암이 걸렸다는 건 알았는데 이 완치됐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네, 오늘 오전 고인은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췌장암을 앓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암이 재발해서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인은 성우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지난 1970년도부터는 연기자로도 활약을 해왔습니다.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고요. 특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등에 연이어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배우 고두심 씨, 가수 윤향기 씨와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입니다.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변희봉 선생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 노영국 씨, 배우 서갑숙 씨 전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이 지금도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친척, 지인, 가족 모두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16일 날 첫 방송된 KBS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 지금 출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말은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거죠. 오늘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배우 노영국 씨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배우죠. 1974년도 MBC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고요. 수사반장,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런 굵직한 드라마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MC도 보았고요. 가수 활동도 했습니다. 이 효시민의 각자 도생은 일단 노영국 씨가 촬영된 10회까지는 재촬영 없이 예정대로 방송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두 분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알바생 얼굴에 화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식당 아닙니다. 식사 다 하고 일어나서 가려는 저 손님들 보이시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여성이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다가갑니다. 대화를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서 직원 얼굴을 그냥 확 밀었어요, 지금. 이거 팔로 막 제지를 하는데요. 여성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저렇게 또 돌아서 가게를 나갑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사람 얼굴을, 종업원 얼굴을 저렇게 손으로 툭툭 치는 겁니까? 황당한 상황인데요. 지난 16일 좀 늦은 저녁에 부산양 고깃집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손님 4명이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먹다가 이제 다른 직원한테 고기 너무 질기다, 좀 부드러운 고기를 달라 이렇게 시비를 걸었고, 그 직원이 저희 전부 다 같은 고기 쓰는데요 이러면서 좀 넘어갔었다고 해요. 손님들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나가면서 계산하던 중에 여성 2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제보자의 따님이 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갑자기 뭘 째려보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적 저희 없는데요라고 하니까 그 아까 지금 본 것처럼 막 얼굴 울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울면서 이제 엄마인 제보자에게 전화를 했고요. 또 직원과 제보자가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뭐 일단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보자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좀 전화를 받고, 딸의 전화를 받고 경찰이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인적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신고하라 그러면서 손님들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사안이 뭐 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음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와서 고발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고발하면 역으로 당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잘하고 고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미성년자인 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지금 손님들한테 손찌검을 당했는데 내가 우리 딸이 무슨 역으로 당할 게 뭐지?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째려보든 뭘 하든 남의 몸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자, 교수님, 그런데 역으로 당할 수 있다. 자, 저는 이제 혹시 아까 그 손으로 민 그 여성과 이 경찰이 아는 사람인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처벌을 원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갖다가 해라. 왜냐하면 이제 미성년자니까 제보자가 이제 아마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잘 생각해라. 잘못하면 역으로 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그 경찰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거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전혀 그 필요 없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함으로써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글쎄요, 아까 그 우리 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게 그런 얘기를 진짜 한 것인지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민원인 흉기 난동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천안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남성을 여럿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연예인 왔냐고요? 아니죠. 바로 흉기 난동범입니다. 자, 남성의 손을 저렇게 퍽 내려쳐가지고 흉기를 떨어뜨렸고요. 저걸 또 얼른 줬습니다. 자, 저 난동범 계속 반항을 해보지만 어림없습니다. 자, 저희가 주민센터든 공공기관에서 저런 흉기 난동 많이 전해드렸는데 진짜 참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저곳이 천안 성정이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한 남성이 공무원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공격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 바꾸려면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 남성은 사진도 없이 찾아와서는 민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사진 달라고 하니까 격분해서 밖으로 나가서 흉기를 챙겨온 뒤에 저렇게 아이고.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이미 며칠 전에도 찾아와서 같은 방식으로 민증 발급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나 증명사진도 필수 서류도 아무도 준비가 안 된 채로 찾아왔던 겁니다. 아니 그걸 그래서 본인이 안 가져오면 누구 보고 챙기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갖춰야 한다고 당시에도 공무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걸 납득을 못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13일에 또다시 같은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는 흉기까지 휘두르게 됐던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시민이 저렇게 발빠르게 막았고요. 직원들도 합세해서 저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저 성정이동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에?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요.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집요한 운전자를 만났어요입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 왼쪽에 덤프트럭이 앞차를 지나치더니 차선을 바꿔서 자 불박차 앞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경적빵 울리면서 양보 안 해줍니다. 양보 안 해줬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불박차 뒤로 들어온 덤프 불박차에 빵빵빵빵 무려 1분 넘게 경적을 울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저렇게 쫓아오죠. 자, 불박차는 일단 주유소 쪽으로 저 차를 피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박차. 자, 그런데 말이죠. 좀 피해가자 싶었는데 아까 그 덤프차가 주유소까지 지금 쫓아왔어요. 세상에. 야, 저거. 자, 그 사이 말이죠. 피해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 때문에. 자, 지금 저 남성이 누구냐? 바로 덤프트럭 운전자입니다. 지금 막 행패를 막 부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넘어졌어. 야, 이거 간신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막 이거 막 정말 추격전인데 말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보다 좀 자세한 상황 설명 좀 네, 들어보죠. 지금 저 상황은 9월 7일 경기 안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와 지금 불박차량 운전자 간에 지금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이 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덤프트럭이 저 1차로에서 그냥 3차로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불박차가 저 끼어들지 못하게 클락션 울렸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저 덤프트럭이 싹 따라오더니 저희 아까 들었죠. 계속 한 1, 2분 동안 뿌앙 하고 이제 경적을 울려댄 겁니다. 이제 좀 무섭죠, 저런 상황이 되면. 무섭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불박차량 운전자분도 일단 빨리 주유소로 들어가서 피하자. 그래서 주유소로 들어왔는데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저 차의 운전자에게 뭔가 한 소리를 하려고 내렸던 것 같아요. 저 덤트럭 운전자가 불박차량 운전자에게. 근데 그 상황에서 저렇게 잡고 뭐 하려다가 옆으로 가다가 어쩌다 보니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저희가 그 이유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아마 차를 세우고 또 오해도 좀 어느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덤트럭 운전자의 아까 저런 류의 운전은 전 명백한 보복 운전이고 그리고 저건 특수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고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좀 화해하셨지만 중간에 저는 이제 운전대만 잡으면 저렇게 흥분하신 분들 많잖아요. 조금만 이게 캄다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편의점 빈대. 아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트럭에서 내리는 남성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를 구입한 후에 아하, 지금 사고 있어요. 자, 저러고 나서 차에서 들고 온 보온병 음료를 딱 버리고 온수기물로 지금 설거지까지 합니다. 아이고. 자, 아유, 지금 다시 나가요. 저렇게 하고. 자, 이후에 테라스에 앉아서 신발도 벗고 편안하게 뭐 휴대폰도 보고 자, 저렇게 지내다가 슬슬 가는가 싶었던 저 남성. 자, 그런데 갑자기 흰 봉투를 갖고 오더니 편의점 쓰레기에다가 저렇게 탁 버리고 갑니다. 자, 그겁니다. 문제는 보통 편의점에 뭘 버릴 때는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불문율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보신 것처럼 일단 업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4일 그 편의점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커피하고 담배를 일단 샀어요. 사고 난 뒤에 이제 보온병을 갖다가 온수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헹구고 1시간 정도 뭐 그 앉아서 뭐 1시간 있든 30분 있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그 편의점에 이전에도 다른 그 손님들이 오셔서 이 재떨이를 비우거나 아예 차량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싹 다 가져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안내문을 갖다가 붙여놓고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닭뼈와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도 버리지 말라라고 경고문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카드사를 통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나는 연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전화 연결을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저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상대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세상이 고달프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장모 막말에 멍드는 가슴입니다. 야, 장모. 그럼 사위가 지금 사연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모님 막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사위의 사연인데요. 이 장모님으로부터 결혼 초반부터 무시를 받아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 신혼집을 보러 왔는데 어머 신혼집이 너무 좁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들을 늘어놓으시냐면 신혼집이 너무 좁다. 우리 집이랑 다르게 너희 집은 조금해서 이 난방을 켜면 금방 따뜻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방음도 잘 안 되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루는 이 장모님을 모시고 차를 타게 됐는데 너희 자동차는 너무 작아서 둘이 같이 타고 다니기 폼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 차가 작아서 뒤에 나면 멀미 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장모님 문제로 아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결국 자체적으로 친정 방문 횟수도 좀 줄이고 장모님이랑 통화 횟수도 줄이면서 부딪힐 일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장모님이 어느 날 이 남성을 찾아와서는 자네 자격지심 있냐면서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 생신이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으셨다고 하고요. 곧 조만간 장모님이랑 다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한 상태인 건데 정말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신이 속이 좁은 건지 궁금하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사연은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주 정말 논쟁을 낳고 있는 사연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장모님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야, 백서방, 이 사람아 진짜 너무 서운하네. 응? 장모도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 걱정해서 하는 소리, 아이 그 정도도 못하나? 집이 작아서 걱정이다. 차가 작아서 걱정이다. 다 자네랑 우리 선영이 잘 되라고 한 걸 갖다가 그걸 또 서운하네만 해. 아이고 잘다 잘어.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사위입니다. 아니 어머님, 아니 장모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100년 손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사위를 조금이라도 존중하신다면 그런 소리 대놓고 못하십니다. 자격지심요? 예, 그래요. 저 가진 거 없이 덜컥 결혼해가지고 선영이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X. 참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수님. 예, 저는 뭐 사실 제가 결혼을 할때 설마? 정말 이런 설마? 상황보다도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집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요,
그냥 그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막 있는 대로 시집 오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처가 같은 경우는 사위가 4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에 대해서 우리 그 장모님께서 상당히 그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저희 그 친어머니보다도 더 생각이 날 그럴 때가 있는데 아이고야. 아까 이제 그 걱정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걱정이 아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장모와 사위 갈등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주 개입을 하시면 오히려 사랑하는 딸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 정도 선에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점점 이 장서 갈등이라고 하죠. 장모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남편들이 꽤 많으십니다. 물론 고부 갈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남편이 사위가 무조건 참고 있지는 않는 사위예요. 뭐 장모님하고 한 번도 눈도 안 마주쳤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거를 떠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도 장모님도 간섭을 안 하시고 함부로 얘기는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성인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면 정말 그 가정 자체를 좀 존중해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사위는요 장모님의 남편이 아니고 따님의 남편입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해도 남편도 참 힘들 텐데 특히 사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위가 이 기분이 나쁘고 계속 쌓이면 아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진다. 본인의 아니 근데 이럴 땐 말이죠. 네. 그 아내분이 좀 중간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늘 이제 아내, 뭐 남편 이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아내가 좀 이 사연에는 나오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뭐 뭔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계속 이러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중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더 밉겠죠 아내가. 그러니까 그 사위의 그런 못마땅한 부분들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쏟아내서 사위가 자존심이 상하면 그 아픔, 사위의 그 안 좋은 기분이 전부 본인 딸한테 돌아간다는 거 그거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보름달님, 장모님, 당신 딸이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셨고요. 오정수님, 그러면 큰 집 큰 차 사주시든가요 하셨습니다. 강준영님, 사위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다가 갈라지기라도 하면 딸한테 상처 주는 일입니다 하셨는데요. 또 담비맘님, 매일 보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